사학교육위원회 세계문화유산과 추천 중도 우리 고조선 문명 규정을 주제로 민족문화연구원 신백각 부장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신백각 부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하나야! 우리 박수! 신백각입니다. 오늘 여러분 시간이 20춘천의 중도 유력은 우리의 국격이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 우리 민족 혼이 살아나느냐 죽느냐, 다른 역사가 정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러한 중대한 문제가 관련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중도 유적지 전체를 사적지로 지정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열리는 심포지엄, 크게 기여를 하려고 합니다. 제 원고는 여기 자료에 실려 있기 때문에 이게 원고지로 한 160~70매가 되는 것 같은데 20분에 하려면 아주 추격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중일의 세계문화유산과 춘천 중도의 고조선 문명 유적, 이게 제가 발표하는 제목인데요. 세계문화유산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고, 그리고 중도 고조선 문명 유적의 역사적, 세계적 가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마이크가 잘 들립니까? 네. 한국의 세계문화유산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 그러니까 이 마이크가 어떻게 마이크 볼륨을 좀 아주 최대로 올려주세요. 가까이 대고 말씀하십시오. 네, 말씀하십시오. 한국의 세계문화유산은 석굴암과 불국사, 해인사 8만대장경, 그리고 판전, 종묘, 창덕궁, 화성행궁, 경주 역사유적지구, 조선왕릉, 고창화순 강화의 고인돌 유적, 그리고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 남한산성, 백제 역사유적지구, 그리고 산사, 한국의 서원, 이렇게 유적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북한에서는 고구려 고문, 해성 역사유적지구, 아리랑, 무예 도보통지 등이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세계문화유산, 그리고 일본의 세계문화유산은 시간 관계상 유인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춘천 중도의 고조선 문명 유적. 춘천 중도는 한반도 최대의 청동기 시대 유적입니다. 이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한중 일의 세계 문화유산을 살펴보면 청동기 시대 유적으로서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은 중국에 있는 은허가 유일합니다. 그 중국 그 광활한 땅에 은허 하나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은허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청동기 시대 유적입니다.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 유적으로서 세계문화유산이 된 그 유적은 현재 중국에 은허 하나밖에 없다. 이게 그만큼 희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에는 지금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게 삼국시대까지, 그러니까 그 석굴암이나 이런 것이 신라때니까 뭐 고구려 때 유적은 중국에 있어가지고 중국의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고조선 역사가 있다고 하는데 고조선 유적은 발굴 일부가 된 것은 있지만 이렇게 거대한 유적이 청동기 시대 유적이 발굴된 것은 춘천이 유일합니다. 근데 이제 그 규모나 그 발굴된 유물로 볼 때 이 춘천의 중고 유적이 발굴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냥 발굴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전문가들이 발굴을 하는 게 아니라 건설업자 측에서 발굴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덮어버리고 학자의 출입도 제대로 인정을 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실은 그 유물이나 그 규모가 지금 제대로 파악이 됐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발굴된 것만 보더라도 이게 어쨌든 한반도,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청동기 시대 유적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중국의 은허와 이 쌍벽을 이루는 그런 유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팔만대장경이나 그 대장경을 보관한 판전은 고려시대 때 유적인데 고조선 시대 유적으로서 강화도에 단군 제천단이라고 해서 있습니다만 그건 밖에 나타나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고조선 시대에 단군이 건축한 건축물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기록에는 고려사에 단군이 하늘에 제사 지내던 곳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때 거기서 제사를 지냈다고 하더라도 그 건축물은 후인이 자꾸 거기에 그 손을 가해서 했기 때문에 그게 3000년, 4000년 전의 유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러나 춘천의 이 유적은 지하에 있다가 그대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후세 사람들의 손이나 이게 가해지지 않은 원래의 그 원상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적이 고구려 시대냐, 신라 시대냐, 백제 시대냐 그게 아니고 청동기 시대인데 청동기 시대는 고조선 시대예요. 그러면 고조선 시대에 어떤 유적이냐? 이 고조선이라고 한 나라가 이제 우리가 그동안 교과서에서도 제대로 공부를
안 했고 그렇습니다만 왕조실록에 보면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9개 연방국가였다. 이것이 왕조실록에 나와요. 그러니까 조선이란 중앙정부가 있었고 시라, 고려, 남옥저, 북옥저, 동부여, 북부여, 예, 맥 이렇게 9개 나라가 단군이 다스리던 고조선이다. 이 왕조실록에 실려있는 단군 고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맥국이 이 단군조선의 연방 가운데 하나인데 그 맥국이 바로 춘천이라고 하는 것이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조선왕조실록에 지금의 춘천이 고대 맥국 땅이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문헌에 나와요. 그러니까 조선왕조실록이나 뭐 삼국사기에 춘천이 맥국 땅이었다고 문헌에 나오더라도 그게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면 이게 맥국 땅이라고 고조선 시대 거기에 맥국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청동기 시대 유적이 나왔고 문헌에서 춘천이 맥국 시대 유적이라고 말했고 그러니까 고고학과 문헌으로서 춘천이 고조선 시대 맥국 땅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나온 유적으로 보면 환호가 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빙 불러서 쳐가지고 그 도적의 침입을 방지하고 그런데 그 안에서 집자리가 100여 군데가 나왔고 그 고조선 시대의 대표적인 그 유물인 비파형 동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그 집권층에서 사용하는 그런 유물들이 그 환호 안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환호에는 그 맥국에 지도층들이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밖에 앞이나 좌우로 해서 그 집자리 터가 1266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맹자에 보면 맹자가 정전법을 이야기하면서 옛날 농경 사회에서는 한 가구가 5명에서 8명으로 농경 사회에서는 한 가구 인구를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 부모, 자식 하나. 그럼 5명 아니야? 자식이 1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 둘, 셋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5명에서 8명이 농경 시대의 그 한 가구 수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집자리 터가 1200여 곳이 나왔다는 것은 가령 한 가구가 6, 7명씩 계산하더라도 1000가구면 6만 7만이 살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1200 몇 개가 나왔으니까 10만 명 가까운 인구가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그 맥국의 수도 유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북한의 평양을 한반도의 최초의 수도라고 보는데 그게 맥국의 수도, 고조선 연방국가 맥국의 수도가 이 춘천 중도가 확실하다면 이곳이 이 한반도의 제1수도다, 최초의 수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중국에 가면 그 은허, 아까 은나라의 그 유허에다가 제가 거기 그때 답사하러 갔을 때 중국 제1수도라고 하는 것을 거기다가 이렇게 간판을 붙여놨어요. 그런데 사실 북한의 평양은 그 단군조선 제1대의 평양이 아니고
그 단군의 후손이라든지 그 자손이 나중에 한반도로 와서 평양이라는 이름이 생겼다고 보고 3000년 전에 거기에 평양은 있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고구려 시대의 평양이 중심이 되는 거고 고조선 시대의 수도로서 한반도의 유일한 것이 춘천의 그 중도고 이 중도가 한반도의 첫 수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춘천 중도에 한반도 제1수도라는 그 간판을 걸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귀중한 유적을 그걸 분할해 가지고 어디는 사적지고 어디는 사적지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전체를 그 상중도 하중도뿐만 아니라 그 부근 지역을 전체를 사적지로 지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은나라의 그 은허도 제가 1990년대 초기에 갔을 때만 해도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지역을 전부 다 사들이고 또 개발하고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사실 자손들이 잘나면. 그래가지고 30km를 지금 은허 유적으로 해놨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러한 위대한 유적지가 나왔으면 그것을 잘 가꾸어서 세계적인 유적지로 만드는 것이 자손의 도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북한에서는 그 고구려 때 평양성을 국보 제1호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남대문을 국보 제1호로 하고 있는데 남대문을 가지고 우리 역사 문화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국보로 하기에는 그 의미가 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이런 중도 유적 같은 곳을 제대로 복원을 해가지고 국보 1호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민족이나 그 민족을 정신적으로 지탱해주는 민족의 성지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중화 삼조당이라고 하는 것을 지어가지고 그것을 중국인의 정신적인 구심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인의 시조가 황제, 헌원, 염제, 신롱 거기에다가 동이족의 시조인 치우까지를 포함해가지고 중국인의 세분 조상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세신궁에 그 천조 대신 시조를 모시고 있는데 이 이세신궁은 20년마다 한 번씩 새로 짓습니다. 왜냐하면 20년 동안 거기 계셨으면 집도 이제 낙후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쓰는 제목은 아무 데서나 사다 하는 게 아니고 따로 그 목재를 키웁니다. 산에서. 그래가지고 20년 된 뒤에는 그 옛날 집을 허물고 새로 좋은 자리에다가 지어서 시조를 모십니다. 이것이 그 자손으로서 그 자기 민족을 오늘날까지 있게 해준 시조에 대한 그 정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서울에서 우리 국조 단군을 모시는 단군 성전이 사직공원, 사직단 뒤에 있는데 중국의 중화 삼조당이나 일본의 이세신궁의 화장실보다도 초라해요.
우리 동네 화장실보다 더 초라해요. 응? 우리가 경제적으로 세계 10대 무역국가고 1만 년 역사를 자랑하는 민족인데 자기의 국조, 시조를 이렇게 대접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민족의 그 정신적인 구심점으로서 8천만 민족의 그 정신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성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춘천 중도와 같은 곳을 원상 복원해 가지고 거기에 고조선 기념관이나 우리 국조의 성전이나 이런 곳을 거기다 건립해서 민족의 정신적인 구심점으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춘천 중도 고조선 문명 유적은 한국에 국한되는 문명이 아니고 동아시아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그런 가치를 지닌 문화유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조선 문명 유적을 복원해서 장차 사적지로 지정하고 국보로 지정하고 그리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첫째, 고조선 역사를 고고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한반도의 유일한 유적입니다. 우리 고조선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고고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유적이 어디 한 군데만 더 있어도 이거 그냥 레고랜드하고 복도하고 그렇게 해도 가슴이 덜 아프죠. 근데 지금 고조선 유적으로서 유일무이한 곳이 이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원상 복원을 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해가지고 세계 인류가 함께 보호하고 갖고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동북공정을 하고 있는데 이 동북공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확실한 근거 이것이 문헌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고학적으로 유물을 가지고 증명하는 데에는 이 일본의 반도사관, 식민사관을 그동안 깰 수 없었던 이유가 낭랑 이 북한 대동강 유역에서 낭랑 유물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걸 내세우는 바람에 그걸 깰 수 있는 논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동북공정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와 그 역사 의식과 철학이 투철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중국에서 외교부장이 대만에 대해서 대만은 중국의 일부였다 그렇게 말하니까 대만 총통이 나서 가지고 대만은 역사상에서 중국의 일부가 된 일이 없다고 나와서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이 발언을 하는데 총통이 나와서 반격을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중국 국가 주석이 미국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고 세계적으로 공표를 했는데
대통령은 고사하고 장관 한 사람, 국회의원 한 사람 누가 나서서 반박 성명 하나 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국혼이 죽어 있습니다. 국혼이 살지 않고는 뭐 문헌이 아무리 많고 유적이 나와도 이렇게 땅에다 아니 일본은 그런 자기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땅에다가 이 묻었다가 끄집어 내가지고 역사 상한을 올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땅에서 유물이 발굴이 돼도 그것을 다시 파묻는 그런 꼴이니까 첫째 동북공정을 이기고 우리의 역사를 바로 세우려면 우리의 국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면 이제 우리 역사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자연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일이 이걸 들고 다니면서 피켓 들고 다니면서 선전할 수가 없잖아요. 세계 문화유산이 되면 자연히 우리 이 한국이 청동기 시대의 최대 유력을 가진 그런 국가라고 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현대사회는 자본주의 국가니까 가치보다 가격을 중요시하고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있느냐 그걸 따지는데 예를 들어서 2004년에 세계유산에 등재된 일본의 그 기산이라고 하는 거기에 성지 순례길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매년 찾는 관광객 숫자가 1,500만 명이라고 해요. 1,500만 명.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지를 잘 가꾸어서 세계화시키면 1,500만 명 그만두고 500만 명만 와도 이게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향유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율곡 선생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귀지시요 사요무실이라. 정치는 시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일은 실상을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그 시대적인 과제가 무엇이냐, 이것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대통령의, 정치인의 제1급 선무입니다. 가령 일본은 1868년 명치유신을 통해서 그때 이제 타라 입국, 아시아를 벗어나 가지고 서구에 편입되는 것을 국정 목표로 정했습니다. 그런 그 시대적인 시대 정신에 먼저 깨달아서 그때 가장 먼저 서구식 근대화를 지향했습니다. 이것이 후진국 일본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일본의 발빠른 개혁 개방에 비추어서 당시 국제 정세에 눈이 어두운 우리 한양 조선은 세도 정치를 계속하면서 세국 정치를 고집했습니다. 결국 정치 지도자의 시대 인식의 결여가 우리 역사상 유례가 없는, 우리가 물론 우리 역사 전체를 말하면 만년 역사입니다만 문명사만 따져도 우리는 5,000년 역사입니다. 우리 역사상에서 나라가 망한 경우는 일제 35년이 유일합니다. 이민족에게. 그러니까 우리끼리 정권이 바뀌고 혁명을 하고 이것은 있었지만 다른 민족이 와서 주권을 빼앗은 것은
일제 35년이 유일한 거예요. 몽고족도 세계를 지배했지만 직접 와서 지배는 못했잖아요. 오늘 그러면 한국의 시대정신은 무엇이냐?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넘어서 국혼의 부활이 시대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부를 이룩했고 민주화도 달성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공시킨 유일한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시대정신은 민족혼, 국혼을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경제 대통령, 민주화 대통령, 그건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는 이런 국혼을 살릴 수 있는 국혼 대통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의 문화유산을 넘어서 세계 인류 문화유산인 춘천 중도 고조선 문명 유적을 파괴하는 것은 세계 인류의 공유 자산을 파괴하는 만행입니다. 레고랜드를 철거하고 유적을 복구해서 후세에게 물려주는 것은 국혼의 부활이냐 사망이냐가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춘천 중도가 죽으면 국혼이 죽고 중도가 살아야 국혼이 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혼의 부활이 시대적 과제이며 춘천 중도의 원상 복구가 국혼의 사활이 걸린 국가적 중대 사안임을 명심하고 레고랜드 건설을 하루속히 중단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춘천 중도 전체를 사적지와 국보로 지정하고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여 국혼을 살린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기대합니다. 최종 책임은 언제나 최고 통수권자가 지는 것입니다. 책임은 첩제 원수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책임은 원수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국혼 부활이 시대정신으로 절실히 요청되는 시대에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리에 있으면서 춘천 중도 문제를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인가, 이를 슬기롭게 해결하여 국혼을 살린 대통령으로서 역사에 남을 것인가는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기대합니다. 중국의 위대한 역사가 사마광은 자치통감 서문에서 지도자의 덕목을 비전과 결단 두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1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국민이 피부로 느낄 만한 비전 제시도 위대한 결단도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혼 부활을 정부의 기치로 내걸고 춘천 중도의 원상 복구를 과감히 결단해야 합니다. 국가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가 지도자가 먼저 달려가서 현장을 살피는 것은 지도자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레고랜드에 의해서 파괴된 춘천 중도는 단군 이래 최대의 역사 참사 현장입니다. 하루속히 윤 대통령은 중도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레고랜드 공사를 중지시키고 고조선 문명 유적을 원상 복구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함으로써 국헌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역사 앞에 우뚝 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